안녕하세요. 올해 84세, 정형외과에서 40년 넘게 근무했던 정도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제 나이를 듣고 나서 말이죠. 박사님이 벌써 84세세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직도 제 몸은 매일 환자를 만나던 그 시절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30분씩 걷고 오후엔 텃밭에서 고추며 상추를 키우죠. 손자들이 놀러 오면 놀이터에서 그네도 밀어주고 축구도 함께 해요. 어제도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박사님,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팔팔하세요? 저는 70인데도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무서워요. 또 다른 분은 허리가 아파서 손자 안아주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고요. 여러분은 93세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지팡이 짚고 허리 굽은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도 진료를 보고 밭을 일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비결은 매일 밤 제 발바닥에 붙이는 한 장의 파스입니다. 네, 무릎도 허리도 어깨도 아닌 발바닥 말이에요. 처음 들으시면 황당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게 바로 40년 임상 경험이 만들어낸 비법입니다. 과거사 76세 김희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손녀 졸업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며느리 손에 이끌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겠어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단은 물론이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 2시, 3시에 꼬박꼬박 깨서 뒤척이셨대요. 남편분도 같이 잠을 설쳐서 두 분 다 눈밑이 까맣게 패여 있었어요. 진통제로 버티는 삶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드시는데도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시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한숨만 쉬셨죠. 가족들도 점점 포기하는 눈치였어요. 할머니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손녀 졸업식을 못 간다고 하시던 순간이었어요. 평생 기다려온 큰손녀 대학 졸업식인데 이 다리로 어떻게 가겠어요. 사진으로라도 봐야겠어요. 그때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시더라고요. 하지만 단 한 장의 파스가 김희자 할머니 인생을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 말이에요.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은 늘 몸의 중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치료를 집중했죠. 40년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 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도하나, 무릎이 아파도 발바닥을 봐라. 나무가 시들면 뿌리부터 봐야 하는 것처럼 말이야.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죠. 40년 넘게 정형외과 일을 했는데 발바닥이라니요. 의과대학에서도 배우지 않았고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은사님은 확신에 차 있으셨어요. 발바닥이 제2의 심장이라는 걸 잊었구나. 그 옛날 동양의학에서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야. 그때 은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625 전쟁 때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던 중 약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서 발바닥에 약초를 붙여봐라고 하시더래요. 반신반의하며 해봤는데 신기하게도 통증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김희자 할머니께 처음 권해드린 파스의 위치는 무릎이 아니라 발바닥이었습니다. 정확히 발뒤꿈치 중앙 부분이었어요. 할머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할머니도 의아해하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왜 발에 붙여요? 하지만 3일 후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밤에 잠을 좀 잤어요. 오랜만에 새벽에 안 깼어요. 일주일 후에는 계단을 한 칸씩 오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니 2주일 후에는 마트 다녀왔어요. 카트 끌고요.
그리고 3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할머니가 지팡이 없이 마트를 다녀오신 거예요. 선생님, 이게 꿈인가요? 정말 꿈인가요? 눈물을 글썽이시며 물어보셨죠. 며느리분도 전화로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발바닥인지,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언제 붙여야 효과가 좋은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첫 번째, 발바닥은 제2의 심장입니다. 발바닥이 왜 제2의 심장일까요?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발바닥이거든요.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위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발바닥 근육이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펌프 기능이 약해져요. 발바닥 근육이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죠. 그러면 다리가 붓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82세 박영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끝 감각이 거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발목 힘도 거의 없고 종아리도 늘 퉁퉁 붓곤 했죠. 가족들이 매일 다리 마사지를 해드려도 소용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라고 했지만 어르신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한 번만 더 걸어보고 싶어요. 마당에 있는 감나무까지만이라도요. 그래서 발뒤꿈치 중앙에 파스를 붙여보자고 제안했죠.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발가락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는 발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됐고요. 한 달 만에는 보행기를 잡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만 짚고 동네 한 바퀴씩 도시고 계세요.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발뒤꿈치 중앙 부분, 그러니까 발가락 쪽이 아니라 뒤꿈치의 가장 두꺼운 부분이에요.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가장 단단하면서도 약간 말랑한 느낌이 드는 곳이죠. 거기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붙인 후에는 손바닥으로 5분 정도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살살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파스 성분이 더 깊숙이 스며들어 갑니다. 단 조심하실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운동하실 때는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파스 성분이 운동 중 발열과 만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둘째, 상처가 있거나 무좀이 있는 부위는 피하세요.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셋째, 반드시 휴식을 취할 때만 사용하세요. 특히 잠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발바닥 건강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시나요? 발을 씻을 때 발바닥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지요? 두 번째, 용천혈이 허리와 무릎의 연결고리입니다. 용천혈이라는 혈자리를 아시나요? 한자로 샘용자에 한을 천자를 써요.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기운이 솟아나는 곳이라는 뜻이죠.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에 있는 오목한 곳인데 여기가 신장 경락의 시작점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고 해요. 신장이 약해지면 허리와 무릎이 아픈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허리 통증은 대부분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용천혈을 자극하면 신장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허리와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71세 윤영자 할머니는 밤마다 허리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새벽 2시 3시에 꼬박꼬박 깨서 뒤척이시곤 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매일 파스를 허리에 붙이셨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보니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어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도 있고 하셔서 망설이고 계셨죠. 그때 용천혈에 파스를 붙여보자고 제안했어요. 할머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발바닥에 한번 붙여보세요. 처음 3일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5시간 연속으로 잤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에요. 일주일 후에는 허리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며 감탄하셨죠. 한 달 후에는 밤에 푹 주무시게 되면서 낮에도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용천열 찾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가락을 모두 오므려 보세요. 그러면 발바닥에 움푹 들어가는 곳이 보일 거예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내려온 지점이죠.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다른 곳보다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 거예요. 거기에 동전 크기 정도로 파스를 붙여보세요. 너무 크게 붙일 필요는 없어요. 혈자리는 점 하나니까 정확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붙이는 게 중요하죠. 붙인 후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3초간 눌러주세요.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용천열 부위는 다른 곳보다 피부가 얇거든요. 처음엔 30분 정도만 붙여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시간을 늘리세요. 간혹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즉시 떼시고 찬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발 감각이 둔해서 자극을 느끼지 못할 수 있거든요. 가족분이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발가락 아래는 어깨와 목의 거울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엄지발가락 아래 부분이 폐 경락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깨와 목 통증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십견이나 목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돼요. 왜 발가락이 어깨와 연결될까요?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예요.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특히 엄지발가락은 폐경락의 끝점이에요. 폐는 어깨와 팔의 움직임을 주관하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자극하면 어깨 통증이 완화되는 거예요. 63세 강순자 어르신은 오십견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옷 입기도 힘들어서 남편이 도와드려야 했고 머리 빗질하는 것도 팔이 안 올라가서 며느리가 해드렸죠. 이 팔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라고 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망설이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제안한 게 엄지발가락 마사지와 파스였죠. 어르신 오른쪽 어깨가 아프니까 왼쪽 엄지발가락 아래에 붙여보세요.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팔이 조금씩 올라가요. 머리 뒤까지는 아직 안 되지만 옆구리까지는 닿아요. 2주 후에는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있게 됐고 한 달 후에는 머리 빗질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걸 교차 반응이라고 해요. 오른쪽이 아프면 왼발에, 왼쪽이 아프면 오른발에 붙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되어 있거든요.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관리하고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관리하죠. 그래서 반대편을 자극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살집이 많은 부분에 붙이시면 됩니다. 너무 발가락 끝쪽은 아니고 발바닥과 경계 부분이에요. 손으로 만져보면 다른 발가락 아래보다 투툼한 느낌이 들 거예요. 바로 그곳이에요. 크기는 작게 붙이셔도 충분해요.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면 됩니다. 붙인 후에는 손가락으로 살살 주물러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해주시면 돼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30분 이상은 붙이지 마시고요. 너무 오래 붙이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자극이 중요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많이 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어깨나 목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팔이 잘 안 올라가서 불편하신 분들 말이에요. 네 번째, 붙이는 시간이 치료 효과를 결정합니다. 언제 파스를 붙이느냐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같은 파스라도 붙이는 시간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몸은 밤에 회복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같은 회복 호르몬들이 활발하게 분비돼요. 근육도 재생되고 염증도 가라앉죠.
그래서 이 시간에 파스를 붙이면 약 성분이 회복 호르몬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75세 이정수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처음에 낮에 파스를 붙였을 때는 별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선생님, 파스 효과가 별로인 것 같아요. 붙여도 그냥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죠. 밤 10시 전에 붙이는 습관을 만든 후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같은 파스인데 밤에 붙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완전히 달라요. 가볍고 개운해요. 3개월 후에는 새벽 산책도 나가실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30분 전에 붙이시는 게 가장 좋아요. 9시 반에 주무신다면 9시에, 10시에 주무신다면 9시 반에 붙이시는 거죠. 왜 30분 전일까요? 파스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일찍 붙이면 잠들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서 파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너무 늦게 붙이면 잠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요. 딱 30분 전이 적당해요. 이 타이밍을 맞추시면 잠들 무렵 약 효과가 최대가 되거든요. 낮 시간에 붙이시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우선 활동하면서 파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회복 호르몬 분비량이 밤보다 훨씬 적거든요. 또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몸이 긴장 상태예요.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되죠. 그러니까 되도록 밤에만 사용하세요. 특히 금요일 밤에 붙이시면 주말에 충분히 쉬면서 회복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가지고 계신가요? 5번째, 족욕 후 파스하면 효과가 40%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족욕을 하고 나서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정말 놀랍게 올라가요. 제가 직접 관찰한 결과 약 40% 정도 효과가 증가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따뜻한 물이 피부 온도를 올리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파스 성분이 더 깊숙이, 더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마치 모공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영양크림을 바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김동춘 어르신은 평생 골프를 즐기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무릎 통증 때문에 3년간 골프채를 잡지 못하셨죠. 선생님, 골프장만 가면 눈물이 나요.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다 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벤치에 앉아 있어야 하니까요. 족욕과 파스를 병행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그런 게 효과가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니 3주 만에 다시 골프장에 나가셨어요. 선생님, 18홀을 다 돌았어요. 무릎도 안 아프고 체력도 괜찮아요. 정말 기적이에요. 족욕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 온도가 중요해요. 3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손목으로 물 온도를 확인해 보시고 따끈하다 싶은 정도면 적당해요. 깊이는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물을 받으세요. 발바닥만 담그는 게 아니라 발목까지 모두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시간은 10분 정도가 적당해요. 더 오래 하면 오히려 피로할 수 있어요. 족욕할 때 발가락을 움직여 주시면 더 좋아요.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줬다 하면서 발바닥 근육을 자극해 주는 거죠. 발목도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져요. 족욕 후에는 발바닥을 완전히 말려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기가 있으면 파스가 제대로 붙지 않거든요. 수건으로 꼼꼼히 닦으시고 2-3분 정도 기다린 후에 붙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잘 말려주시고요. 특히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족욕 후 물기가 남아있으면 무좀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완전히 말리고 통풍도 잘 시켜주세요.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로 통증을 해결하는 5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어요. 4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말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발 뒤꿈치 중앙에 파스를 붙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무릎과 허리 통증이 줄어들어요. 박영호 어르신처럼 휠체어에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분도 계시거든요. 단, 운동할 때는 절대 붙이면 안 되고 휴식할 때만 사용하셔야 해요.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두 번째, 용천열이 허리와 무릎 통증의 열쇠라는 것도 중요해요.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 오목한 곳, 바로 그곳이 신장 경락의 시작점이에요. 윤영자 할머니처럼 3년간 못 주무시던 분이 푹 주무실 수 있게 된 사례도 있거든요.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 30분만 테스트해 보시고 이상 없으면 시간을 늘리세요. 세 번째, 어깨목 통증에는 엄지발가락 아래가 정말 효과적이에요. 교차 반응을 이용해서 아픈 쪽 반대편 발에 붙이시면 됩니다. 강순자 어르신처럼 50견으로 옷도 못 입던 분이 다시 팔을 들 수 있게 됐어요. 하루 한 번 30분 이내로만 사용하시고 너무 오래 붙이지는 마세요. 네 번째,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잠들기 30분 전에 붙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회복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이정수 어르신처럼 같은 파스인데도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낮에 붙이시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꼭 밤에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족욕 후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40%나 올라가요. 38도 따뜻한 물에 10분간 족욕하시고 발을 완전히 말린 후 붙이세요. 김동춘 어르신처럼 3년간 못하던 골프를 다시 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족욕할 때 발가락과 발목도 움직여 주시면 더 좋고요. 김희자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손녀 졸업식에도 갔고 지금은 손녀와 함께 쇼핑도 다녀요.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제 손녀 손을 잡고 걷는 것조차 기적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한 장 붙여보세요. 그냥 시도도 안 해보고 나이가 나이인데 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파스 하나가, 그 작은 시도 하나가 다시 걸을 수 있는 내일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80대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90대에도 변화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잖아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 발 뒤꿈치에 파스 한 장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라요. 혹시 효과를 못 느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나이 드신 분일수록 변화에 시간이 걸려요. 최소 한 달은 해보셔야 진짜 효과를 느낄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을 젊게 만드는 계단 오르기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계단이 무서웠던 분들, 계단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계단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 정말 놀라실 거예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까요?